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여산면 수운마을이 성당포구 마을에 이어 두 번째 자치연금 마을이 될 전망입니다. 익산의 전국 첫 번째와 세 번째 자치연금 마을이 탄생하게 돼 익산이 자치연금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4,7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발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마무리되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송 사지구 토지주들이 주민설명회에서 정확한 환지 금액 등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토지주들은 정확한 정보도 주지 않고 땅을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시개발사업 감시기구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산에서 3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소상공인 업체 중 전통 명가들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 11개 업체를 시작으로 올해 6개 업체가 추가돼 모두 2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여산면 수운마을이 두 번째 자치연금 마을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7월 자치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성당포구 마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로써 익산의 전국 첫 번째와 세 번째 자치연금 마을이 탄생하게 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성당포구 마을. 지난 7월 자치연금 1호 마을이 된 이곳은 태양광 발전과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 마을 자체 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을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연금 도입 이후 성당포구 마을은 인구 유입과 노후 소득 등 자치연금으로 인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한 집이 있었고요. 5집 정도는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이제 3집이 마을연금을 통해서 이제 알고 오시는 분들의 지금 외부에서는 이제 들려오는 거는 이제 니네 동네는 돈 주는 마을이고 좋은 마을에 산다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자부심도 갖고 성당포구 마을이 자치연금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지자 많은 자치단체로부터 견학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은 성당포구 마을에 자치연금 견학을 위한 연수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3호이자 익산 2호 자치연금 마을로 여산면 수운마을을 선정하고 12월 착공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오늘 국민연금공단과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등 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익산의 대표적인 양파 생산지인 수운마을에 저온 저장고 설치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으로 연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협력기관에서 50%를 사업비로 제공을 하고 저온 저장고하고 태양광을 제가 지원해 줍니다. 수운마을에서 나오는 50%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서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익산에서 시작된 마을자치연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호 마을도 이렇게 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3호, 4호 마을이 연달아서 바로 나올 것이다. 우리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이미 만들어 놨고 새로운 법도 만들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출범한 마을자치연금이 이게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익산에서 시작된 마을자치연금. 전국적으로 확대돼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올 상반기 군산의 고용률이 55.4%로 전국 166개 시군 가운데 162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년 동안 인구 유출이 10,000명에 이를 만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고용위기지역 유지가 필요하다고 청와대와 국무총리 등에 건의했습니다. 전북인력개발원 운영이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지원을 확정하면서 1년 연장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내년 전북인력개발원 운영 지원 예산을 각각 5억 원과 3억 원 등 모두 8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 전북인력개발원이 자생하지 못할 경우 추가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이단 폐쇄로 산업체 재직자 교육과 학령 인구 감소로 휴원이 불가피해지면서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전주시 오거리 문화광장에 세워질 사랑의 온도탑은 73억 5천만 원을 목표로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 1도가 오르게 됩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모인 성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이웃과 아동 청소년 교육비, 또 위기가정 일자리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4,7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회 심의에서 증액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는 2일 마무리되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첫 발행을 시작한 군산 사랑 상품권. 올해까지 4년 동안 1조 4,610억 원이 팔렸습니다. 상품권 발행으로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기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4천만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 상권 활성화, 선순환 경제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구매를 하실 때 물어보시는 게 군산 사랑이 되는지, 그리고 이거 덕에 아무래도 소비를 할 때 조금 더 소비를 하시게 되고, 또 이거 되는 집들을 아무래도 많이 찾아다니시다 보니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저부터도 벌써 군산 사랑 상품권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도움도 많이 되고. 군산시는 내년에도 10% 할인 혜택에 4,7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와 같이 도비 5억 원과 시비 195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올해 1조 500억 원에서 내년에 2,400억 원으로 77%를 삭감해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군산 지원액으로 세워놓은 내년 예산은 올해 335억 원보다 87% 줄어든 45억 원. 이럴 경우 발행 규모를 절반가량으로 축소하거나 할인율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 지원이 줄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군산 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예산이 기재부에서 77% 삭감되었으나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수준 1조 원 이상으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4,700억 원 이상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든 지역화폐.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호 수질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내일부터 새만금호 13개 대표 지점의 상, 중, 하층별 수질 상태를 새만금 유역 통합환경관리 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그동안 새만금호 관리를 위해 수심 5m 이하 8곳과 5m 이상 5곳 등 13개 대표 지점의 수질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5m 이상 지점의 경우 층별 수질을 합쳐 나눈 평균값만을 공개해 새만금호의 정확한 수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같이 확대했습니다. 익산 인화동 LH 행복주택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LH 행복마을 작은 도서관은 익산 지역에 만들어진 29번째 작은 도서관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고령자 등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지역 주민 누구나 도서 대출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군산대학교 교수회가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을 확정하고 선거를 강행하기로 해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교수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을
교수 75.7%, 직원 16.3%, 학생 8%로 통과시키고 다음 달 22일에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음 달 24일까지 총장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경우 다음 날부터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산대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적 합의 없이 교수회가 이같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탐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익산 모현 도서관에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미디어 창작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모현 도서관 지하 1층에 미디어 창작 공간이 만들어졌으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며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미디어 창작 공간을 통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부송 4지구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오늘 집단 환지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환지 금액 등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토지주들은 정확한 정보도 주지 않고 땅을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시개발사업 감시기구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내년 4월로 예정된 공사 착공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부송 4지구 29만 4천여 제곱미터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2일까지 집단 환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환지 신청으로 원 소유 토지 대신에 공동주택 용지의 권리 지분을 받게 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토지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집단 환지는 실제로 이제 신청자에 의해서 집단 환지가 신청이 되는 거고요. 이 신청된 토지는 일반 환지가 아닌 공동주택 용지로 환지가 지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환지 금액 등이 비공개되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땅을 넘기는 상황에서 개발 이익금이나 보상비, 환지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어찌 우리도 돈인데 여기서 부풀렸는가 줄였는가 대장동이 됐는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 정확한 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답변 드릴 수 없는 단계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상황이 이러자 토지주들은 전북개발공사와 익산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참여한 감시기구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토지주들의 이익이 줄고 개발업체만 배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나 개발공사가 일반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저희 많은 공청을 했네 무엇을 설명을 제대로 되지 않고 일부 상인들과의 지작물과 영업손실 보상 갈등을 물론 학교용지 삭제 등 개발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했던 8월 착공보다 늦어지고 있는 부송 4지구 도시개발. 다음 달 실시계획고시 인가를 거쳐 내년 4월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토지주들의 환지 신청 참여 저조로 또다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003명, 해외 유입 2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661명으로 집계 이후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44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3,624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5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1명, 군산 11명, 고창 8명, 익산 3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6,332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7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4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합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모든 확진자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또 자가격리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래방과 목욕탕 등 일부 시설에서 필요한 방역 패스는 접종 후 6개월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18살에서 49살 사이 도민은 접종 완료일 5개월 후부터 추가 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3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소상공인 업체 중 전통 명가들이 선정됐습니다. 지역성과 역사성, 또 희소성 등을 바탕으로 선정됐는데요. 지난 2019년 11개 업체를 시작으로 올해 6개 업체가 추가되면서 모두 2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금동 쌍용반점. 싱싱한 바지락, 홍합 등으로 우려낸 짬뽕이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군산 대표 중식당입니다. 49년째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9살 고영수 씨는 쌍용반점이 군산 전통명가로 선정돼 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전통명가 저희가 선정돼서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저희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전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명성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저로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그 업소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정통명가를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 중앙로 원도심에 위치한 서울지업사. 벽지, 바닥재, 타일 등 실내 장식 관련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입니다. 일평생 도배만을 해왔다는 68살 이정호 씨는 이곳 중앙로에 자리 잡은 지도 올해로 38년째입니다. 90년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한 30년 넘었잖아요. 이 명가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뭐 말만 명가가 아니라 실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명가라는 간판을 걸었으면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고 더 섬세하게 하고 싶죠. 이 두 가게의 공통점은 군산 전통명가로 선정된 가게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3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전통명가를 발굴했습니다. 2019년 11개 업체가 선정된 후 지난해 5개, 올해 현대칼라, 쌍용반점, 계곡가든 등 6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돼 군산 전통명가는 모두 22개로 늘었습니다. 전통명가의 선정은 전문가의 현장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며 선정 기준은 전통명가의 지역성, 역사성, 희소성과 경쟁력,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 업주의 사업 의지 등을 종합하여 앞으로 선정된 전통명가들은 전통명가 인증 현판 부착과 홍보물 제작, 가게 운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700만 원의 경영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전통명가 선정으로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내 농산물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 따르면 도내 전략 수출 품목인 배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수출액이 2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도내 농산물의 주요 소비국인 베트남이 도시를 봉쇄했고 일본 등의 국가에서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수출 차질이 계속될 경우 물량이 내수 시장에 몰려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이 소속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착수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26일부터 전체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확보 상황에 맞춰 내년 2월까지 추가 접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원광대병원 종사자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오늘 기준 94%입니다. 의료노조 전북본부가 군산의료원의 임금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료노조 전북본부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지방의 의료원과 동일하게 군산의료원의 임금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원광대학교 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했던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 직영으로 전환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원광대병원의 임금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9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물 명절 선물 가격 상한선이 지금보다 2배로 상향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명절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의 선물 상한액은 10만 원입니다. 내년 설 명절부터 개정된 법안이 적용되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과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형 상생 일자리 협약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노사민정 협의회를 열고 협약안을 확정했습니다. 협약안에는 탄소산업 협동조합 구성, 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전주탄소산업 상생협의회 구성 등이 담겼습니다. 전주시는 상생일자리 협약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군산형 일자리가 시행되고 있고 익산형 일자리는 협약안 조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응급 상황에 써야 할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관련된 소방공무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소방서장이 재량 범위를 넘어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병헌 전 전주 덕진 소방서장은 지난 8월 20일 119 구급차를 이용해 익산 지역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 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냈습니다.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법인카드로 3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교육지원청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 5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214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와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특화형 일자리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청 경로 장애인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김수훈 국회의원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으로부터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 120건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국감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해경 소속 대형 경비함인 한강 1호가 서해 해경청 최우수 경비함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000톤급 경비함인 한강 1호가 함정훈련과 업무 혁신 사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워터제트 수밀키를 개발해 수리 예산을 절감하는 등 높은 업무 혁신 사례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강 1호는 지난 9월 어청도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와 관련해 승선원 27명을 모두 구조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북앤커피 김정순 대표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비에 사용해달라며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어린이집 연합회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1,500장을 직접 배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리겠고 지역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최고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기온은 3에서 4도에 머물겠습니다. 익산도 2도에서 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2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